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해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교사역 전반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방적 선교를 지향하고 선교지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현지인을 지도자로 키우는 교육과 더불어 선교사들을 위한 지속적인 재교육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교단마다 목회자 최저 생계비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모든 사제들이 동일한 기본급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선교적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자가 주목한 한 주간 주요 뉴스, 뉴스픽 시간에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함께 2024 해외 선교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해외 선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한국교회 미래 선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오요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현재 한국교회 선교 전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파악해 대안을 모색하는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선교사 고령화 문제 등 한국교회 선교 동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선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현지 선교사들은 한국교회 선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과주의와 외형주의를 꼽았습니다. 이어 개교회 중심의 선교로 인한 통일된 선교 정책의 부재와 현지 문화와 상황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선교 방식이 문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해외 선교가 여전히 교회 개척 중심의 외형적인 사역에 치우쳐 있고 기존 서구교회 방식의 일방적인 선교를 펼치고 있다는 성찰로 해석됩니다. 한국교회의 선교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선 73% 이상이 선교사 중심이 아닌 현지교회 중심의 선교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선교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서도 재정 지원과 함께 현지인 교육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 선교에서 필요한 사역으로는 선교지 지도자 양육과 제자 훈련, 현지 교단과의 연합 사역이 강조됐습니다. 파송교회도 우리 선교사가 교회 개척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선교사도 만족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의 선교지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같지를 않아요.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은 자기가 교회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인이 교회 개척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조사에선 선교사들의 지속적인 재교육과 인적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선교사들 중 절반 가까이가 선교사역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선교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선 77% 이상이 도움이 됐다고 답해 선교기관 또는 교단 차원의 전문 컨설팅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선교대회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년 안에 아무런 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4%에 달했습니다. 선교사역에 멘토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27%가 넘어 파송 이후에도 지속적인 선교 역량 강화를 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한 50% 안팎에서는 그 교육을 받고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교육 받지 않는 분들이 14%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본국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선교 컨설팅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선교 컨설팅을 적극 활용하자. KWMA 강대영 사무총장은 세계 선교의 중심이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비서구교회로 이동한 오늘날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비서구교회들과의 연합과 협력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 청년들에게 폭넓은 선교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다음 세대 선교사를 양성하고 26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민 선교에도 해외 선교만큼이나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든 분들을 계속 보내야 된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에는
저희가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죠. 한국 교회는 비서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가운데 선교 운동이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계속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월부터 한 달여 동안 KWMA 회원기관 소속 선교사 3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가 성직자로서 첫 발을 내디딘 부재에서부터 교구장 주교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이 생활고로 선교적 사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아산시 성공회 둔포교회 관할 사제로 심우하는 김민규 신부. 사제서품 7년 차인 김민규 신부는 지난해까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150여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교회 사목과 교구 일을 함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교구가 나서 성직자의 기본급을 최저 생계비 수준인 207만 원으로 맞춰 지급해주면서 사목 환경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빈에 서약을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 금액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성직자의 급여를 그런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또 그래서 사목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성공회 대전교구가 지난해 말부터 시무년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모든 성직자들에게 동일한 기본급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무교회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교구가 직접 성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사목 환경 개선에 나서자는 취지입니다. 사제서품 29년 차로 지난해 성공회 대전교구 주교로 선출된 김호욱 주교 역시 기본급 207만 원을 받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공평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평할 수는 없어도 공정할 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부님이 그 어느 교회를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례비가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격차가 커지고 그러게 되면 아무래도 선교의 동력을 그것 때문에 좀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죠. 파격에 가까운 이 임금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 교구 공동급여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성직자들이 많든 적든 기본급의 5%를 떼 공동급여 통장으로 이체해 호봉대로 성직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교회를 지원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제 1호봉 기본급인 120만 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현재는 신자들의 헌금과 호봉을 포기한 시니어 사제들의 양보가 더해지면서 최저 생계비 수준인 207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다만 상여금과 수당은 교회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걸 좀 내리고 저와 동년배쯤 되는 신부님들이 내리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시행하자. 라고 해서 시행을 하게 된 거죠. 김호욱 주교는 충분치는 않지만 모든 성직자가 최저 생계비 수준의 기본급을 보장받으면서 선교적 역량에 따라 인사를 해 교회 사목과 사회적 선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교구만 해도 교회에서보다는 그 사회 선교 기관들이 더 많습니다. 청소년 문제, 노숙자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각각의 분야에서 그 필요에 저희가 응답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정도의 호봉을 맞출 수 있는 교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데 지금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선교적 지향점을 찾는 데 용이하게 됐죠.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회 대전교구 김호욱 주교는 성공회 젊은 사제들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 성공의 기준에 맞는 임금 수준까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제36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을 실시했습니다. 4년 임기의 감독회장 후보 기호 추첨식에서는 서울연회 이광호 목사가 기호 1번, 중부연회 윤보환 목사가 기호 2번, 서울남연회 김정성 목사가 기호 3번으로 확정됐습니다. 서울연회 감독선거 기호 추첨에서는 빛가온교회 서길원 목사가 기호 1번을, 꽃제교회 김성복 목사가 기호 2번을 뽑았습니다. 이 밖에 단독 후보가 나온 경기연회, 충북연회, 호남특별연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회 감독 후보들도 기호 추첨에 나서 선거운동에 나설 기호를 배정받았습니다. 한편 기감 선관위는 기호 추첨에 앞서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한 감독회장 후보 3명, 연회 감독 후보 20명의 후보 자격 결과를 심의하고 모두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기장 복지재단과 기장 햇빛발전협동조합이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어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태양광 발전소 건립과 재생에너지 전환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기장 복지재단은 전국 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 설치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 기장 햇빛발전협동조합은 설치와 시공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양 기관은 또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햇빛발전소 건립 후 이익의 일부를 기후기금으로 적립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기빙플러스 우수협력기업 모임인 그린리본클럽 1호 기업으로 식품기업 샘표가 선정됐습니다. 샘표는 2018년부터 기빙플러스를 통한 나눔에 동참해왔습니다. 기빙플러스와 샘표는 최근 취약계층 자립지원과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김인종 기빙플러스 본부장은 7년간 꾸준한 기부로 자원 선순환에 동참해준 샘표에 감사하다며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가 선정한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뉴스픽입니다. 네, 이번 주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어떤 뉴스를 픽해오셨나요?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9회 총회가 창원 양곡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김희식 총회장의 사생활 논란으로 총회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예당 통합총회는 서울 종로호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를 치르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곡교회가 장소 제공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2년 만에 다시 양곡교에서 총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총회 장소가 결정되면서 이제 관심은 총회 현장으로 쏠리게 됐습니다. 실추된 교단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한국교회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세대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면서도 교회 안에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오는 10월 동대전 성결교회에서는 초등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결선대회가 진행되는데요. 교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총회장배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기성총회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이단 집단에서 해당 조직의 목회자와 선교사 등 핵심 인사들이 연쇄 탈퇴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한국교회에 재편입하려 하고 있어 교단 차원의 신학 검증과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다락방에선 교역자 100여 명이 탈퇴했습니다. 또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무리를 일으켜온 인터콥에서도 최바울 본부장의 선교회 재산 사유화 논란이 불거지며 선교사 수백여 명이 탈퇴했는데요. 이단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공교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단 사이비 규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이단 탈퇴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신학 검증과 재교육 등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 합동총회 이단 사이비 피해 대책 조사 연구위원회는 오는 제109회 총회에서 이단 탈퇴 목사와 교회에 대한 교단 가입 규정을 마련하자는 청원안을 내기로 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일하기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 무더위로 지치거나 폭우로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동 노동자 쉼터에 방문해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영등포 산업선교회 건물 1층에 위치한 이동 노동자 쉼터에는 헬멧 건조기와 수리 장비, 생수 등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물품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은 잠시 폭염과 폭우를 피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어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교회 공간을 개방해 이동 노동자를 섬기는 교회와 단체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기독 NGO들이 최근 코피노와 고려인 지원에 앞장서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범위를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지난 주말 코피노와 이단 가족이 함께하는 연합 합창제를 열었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동방아동센터를 설립해 지난 2013년부터 코피노 지원에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한국 해비타트는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형 정규학교 건축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는 중도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 교회를 학교로 전환한 대안학교인데요. 교회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다 보니 교육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해비타트는 로뎀나무 학교를 7개 교실과 40호실의 기숙사를 갖춘 정규학교로 재건축해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지막 뉴스픽입니다.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와 함께 진행하는 회개 기도운동이 이번 주에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성회가 19일 저녁 9시부터 20일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이천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된 건데요. 기도성회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비롯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두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열기는 오는 8월 24일 새벽 5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미스바 회개성령 대성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뉴스픽에서 다룬 자세한 뉴스는 인터넷과 유튜브 크리스천 로컬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선교입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